이번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금의원이 지금 이제 제3시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당장 그 누구죠? 그 김종인 대표가 그 만나겠다. 예. 곧 이번 주니까 사실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뭐 만나겠다는 얘기도 해서 약속은 잡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네. 또 국민의당도 한다고 안 대표께서 하시고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이번 선거 압승했으니까 다 모여서 힘을 합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냐 네.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서는 대선을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솔직히 1년 임기 남았을 때 뭐 누가 되든 크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선거 중에 정말 이 국민 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 대선입니다. 대선이죠. 누가 대통령이 됐냐에 따라서 5년이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염증은 있지만 과연 야당에 우리가 5년을 맡길 수가 있냐. 저는 이번에 시장에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님이 잘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데 다만 야당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 제1야당에서는 10년 전에 시장 하신 분을 다시 후보를 낸 거거든요.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그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냐 뭐 이런데 골몰해 있고 뭐 안철수, 금태섭, 윤석열 다 들어와서 해보자. 그냥 이 변화는 안 하면서 어디서 옛날에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왔죠. 최악의 상황을 겪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안철수 끌어들이고 뭐 이래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렇게는 첫째로는 내년 대선에서도 어렵고 두 번째는 요행이 그렇게 이긴다고 한들 뭐 윤석열이 됐든 누가 됐든 끌어들여서 이긴다고 한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하니까 잘 못해서 국민의힘 시켰다가 또 국민의힘 시키면 못하면 민주당 시켜놨는데 도대체 바뀌는 게 없고 나아지는 게 없지 않냐. 국민들이 이제 지금 정책에 보면 나는 민주당 싫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빨간 잠바 입냐 국민의힘은 도저히 못 찍겠다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무슨 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민주당 좋아해. 그러니까 누구는 싫다가 있지만 누가 좋다는 별로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제 그 당이라는 게 제가 뭐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건데 김종인 대표님 만나는 거는 김종인 대표님은 제가 종종 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약속이 돼 있는 건데 뭐 만나면 이런저런 말씀 나누겠지만 사적인 만남이고 그래서 뭐 직접적인 관계가 지금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만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뭐 알려져 있기는 어쨌든 정치인이 만나면 예. 어쨌든 얘기는 하겠죠. 뭐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예, 어쨌든 하여튼 이게 이제 제가 그런 방향을 얘기하니까 기자분들이 전화해가지고 김종인 대표하고는 혹시 만날 약속이 있냐? 그래서 만날 약속이 있고 종종 뵙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제3지대 정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 거기에는 제일 부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지금 전 총장입니까? 지금 특정 인물 거론할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무슨 뭐 이 주인이라서 부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해야죠. 사실은 방향은 저는 새로운 세력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제3지대 정당이라는 것은 안 대표도 그랬지만 민주당이라는 말하자면 진보라고 주장하는 정당, 또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 이 중간을 항상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중주의라는 말씀도 하시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금 진보 보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중간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이 낡은 정당을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완전히 판을 바꾸는 솔직히 새로운 개념의 정당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보면 탄핵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선 후보를 내세운 게 탄핵당한 정부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인물들 중에 한 분도 제대로 희생하거나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민주당도 그 틈을 타서 완전 경직됐는데 이거를 엎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자기를 대변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제가 무슨
지금 이름을 대면서 누가 왔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거는 그런 그렇죠. 단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본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이제 이름을 언급하는 건 사실은 뭐 제가 질문은 했지만 답을 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예. 기자니까 잘 어쨌든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는 봐야죠. 예. 근데 사실 제3지대 정당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당을 만든다는 것, 예. 창당을 한다는 건 뭐 옛날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해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일이 아닌데 자신은 있으세요? 시대 정신의 흐름이 본인과 함께 혹은 제3제 정당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대의 흐름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민주당에서 쓴소리하고 하다가 이제 공천 탈락하고 막 했을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지금도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너는 좀 조용히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또 네가 필요할 때가 온다. 그러면 뭐 이 재보궐 같은 데 공천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저는 그런 말씀이 고맙기는 한데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나 후배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뭐 하냐. 할 말 못 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그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늙어서도 손주들 앞에 놓고 할아버지가 정치를 했는데 이런 일을 했단다. 그게 실패하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정치 세력의 교체, 새로운 세력에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지금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예. 하나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그 민주당으로서는 예, 예. 그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예.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예. 더 이상 이 정권으로 갈 수 없다는 두 개의 그런 충돌하는 가치가 있는데 네. 본인은 다음 대선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서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나는 출마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음 대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 때랑 똑같게 특히 대선에서는 이 지금 분노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죠. LH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박주민 의원 네. 진짜 내로남불의 극한을 보여주는 사태가 네,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기존 야당의 힘으로 이겼던 거죠. 근데 결국은 대선 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 없이 그냥 지금 야당 갖고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럴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보다도 더 어렵고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시민들 각자가 앞으로 5년간을 맡기는 사람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 그러면요. 그 지금 제 포인트는 둘 중에서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냐,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물론 그때 당시에 아니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교체하냐의 문제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금 제가 탈당까지 했던 것은 이렇게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아주 근본적인 문제, 뭐 정책에 실수하고 사실 부동산 같은 것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을 완전히 적으로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인사가 국민들을 친일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도 이상해지고 맞아요. 아주 이 나라 전체가 이거는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루 전에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드문 탄핵을 거쳐서 온 정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꼴이 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정권 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에 했던 실정이라든가 뭐 예. 경제, 외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국민 분열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든가 혹은 뭐 양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듯이 사회 전체를 이렇게 분열시켜 놓은 것들 때문에 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예. 그러나 바뀌되 지금 국민의힘의 이 모습만으로는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되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가정에 대한 질문은 답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 혹시 국민의 이번에 바꿔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 때문에 빨간 잠바도 입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내년 대선에서 뭐 혹은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졌든 안 만들어졌든 서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든지 미래의 약속으로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했습니다. 표를 주세요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안 그러니까 되죠. 예. 이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된 다음에 뭐 와서 또 얘기를 하면은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 잘하면은 뭐 이렇게 이 미래의 약속만 가지고는 저도 뭐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한 과정을 좀 지켜보고. 지금 탄핵을 당하고 4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정말 독선적으로 해왔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얼마나 변했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이제 이번에 재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떤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고 그다음에 잘 안 바뀌었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주도권 다툼.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잘하시고 또 후보들이 열심히 뛰시고 그래서 이기기는 이겼지만 지금 체질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